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좀 속이 시원해질 만한 내용인데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에 가짜뉴스를 막 뿌려댄 19명을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더니 지금 오히려 민주진영에서 막 조국 전 장관님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게 왜 터무니도 없고 그렇게 막 대꾸할 가치도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진영에서는 더 이상 어떤 용서가 절대 미덕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의 진지 구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지형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글을 좀 남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5년 10년 후에 민주진영을 위해서라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반적인 소식들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런 단독 기사가 떴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와 불륜설을 넷상에 게시한 10여 명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19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올린 그런 자칭 보수 성향이죠. 이걸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가짜뉴스를 신나게 떠드는 게 보수입니까? 전혀 아니고요. 운영자 10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확인한 경찰은 조사가 완료된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저렇게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어떤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구체적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추미애 장관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냥 어떤 사상에 대해서 반대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냥 뭐 얼굴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것들, 그냥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다 넘깁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일베 회원 2명하고 또 배슬기 씨와 결혼하는 그 리섭 TV 심리섭 씨를 직접 고소하기도 했었죠.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저의 주장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터무니도 없는 가짜뉴스를 대놓고 뿌리면서 어떤 근거 없는 비방을 해서 이런 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용서하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그게 이제 미덕이 아닌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고발당한 A씨는 공인인 장관에 대해서 표현할 자유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툭 하면 나오는 게 저들이 표현의 자유죠. 국가의 녹을 먹는 장관을 이 정도로 비판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절대로 남들을 막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저렇게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10건은 피의자 주거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 이첩이 됐고, 이 고발된 이들은 자유수호 국가원로회라는 단체가 작성한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만만한 유튜버들만 고발해서 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땐 아마 신났겠죠. 결국엔 저렇게 오니까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거 보세요. 여태까지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신나게 헐뜯고 조롱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심지어 일반인인 막 자녀들까지 건드리고, 조국 전 장관한테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게 표현의 자유를 지금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장이라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고 일종의 고발은 책임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가 너무 과했다, 그럼 처벌받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난데없이 잡아가고 했던 건 당신들이 그렇게 자유 타령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정희나 이승만 때 했던 짓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만 모시고 있고, 또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이쪽엔 타령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무슨 공산주의자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 타령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자기 사기업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역사교육 정말 시급하고요. 제가 봤을 때 시험 볼 때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필수 내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공산주의인데요? 이럴 것 같아요. 야, 정말 교육이 시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가 막말 혐오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데, 나경원 씨가 예를 들어서 나베라는 댓글이 모욕적이라며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일반인 자녀들을 막 악의적으로 꾸준히 괴롭히고 터무니없는 불륜설까지 퍼뜨리는 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나베 댓글이 모욕적이라면서 170명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랑 어떻게 조국 전 법무장관 따님 막 집에 찾아가고 피나게 하고 막 스토킹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무슨 뭐 피부과 인턴을 한다고 하고 이거랑 같다고 보십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부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가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도요. 그 배우 박해진 씨가 과거에 악플러에 대해서 용서를 하면서 같이 연탄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처를 했는데 돌아온 건 또 악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용서해준다고 이들이 정신 차리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한 뭐 심리섭씨를 비롯해서 절대 뭐 합의, 용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진지 구축이 지금 너무 시급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온오프라인의 연결, 한마디로 온라인의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인터넷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O2O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15 총선 당시에 가짜뉴스 막 온라인에서 떠들던 유튜버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프라인에선 그들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온오프라인은 다르다 라고 안심해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추후에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정치인은 다 똑같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면서 MB 박정희를 존경했었습니다. 그게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부터 시작되는데 일부의 진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섞어서 이명박 찬양 자료를 웃기게 만들었고 아무 의심 없이 저는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었습니다. 추후에 알려진 게 MB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심리 전담과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동원했다고 알려졌죠.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그 형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정치인들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 어쨌든 MB랑 박정희가 경제 살린 건 팩트 아니냐. 당연히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공과 과가 있지 않겠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저도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인터넷에 경제왕 이명박 업적, 박정희 새마을운동 이런 걸 자발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형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당시에 MB 박정희는 정치인이라기보단 경제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식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말 부끄러워서 이불을 걷어차고 싶지만 이걸 왜 밝히냐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누군가한텐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한텐 새로운 논리와 그런 방식으로 손길을 뻗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방치해뒀다간 당장 5년 후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뭐 KBS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박시영 TV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여전히 힘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먼저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시민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분노, 공정시비, 반정부 기조 등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일베를 비롯한 그런 논리들이 침투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반응한다면 구조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유튜버들의 탄생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튜버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파고드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일운동이 한창일 때 커뮤니티를 보면서 난 친일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자연스레 그 다음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신경 쓰지 못하면 유튜브 시장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 외면해버리고 유튜브에서 뭐 알림이 형이도 최고예요 이런 댓글만 단다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김어준 유시민 있지 않냐?
뭐 다스베이드 알릴레오 구독자 막 100만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건 일부 세력들이 이런 대표적 인물들을 흔들고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애초에 청년들이 아예 안 보게 만들면 끝입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낙인 찍기를 해버리면서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주장을 하는 게 100만 명 유튜버 1명보다 10만 명 유튜버 10명, 그것도 정치 분야가 아니라 여행, 뷰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청년들을 많이 양성하고 같이 연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꾸준히 해온 거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그래서 막 유튜버들 이런저런 사람들 추천을 했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연대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유명인들 중에 왜 일배 논란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커뮤니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떻게 대안을 그리고 있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전히 일베를 비롯한 세력들을 단순히 사회의 악을 취급하면서 굳이 왜 똥통을 언급해주냐 하면서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상황을 결코 우습게 넘길 수가 없고요. 10년 전부터 저는 이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당장 동료 일베 BJ가 우상화가 되면서 아프리카 대통령이 됐고,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년이 됐죠. 20대. 그 청년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이런 심각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식화하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2015년 정도부터 제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았어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 너가 신경 쓴 거 피곤한 거야. 어차피 사회에서 저들은 못 나와. 했지만 지금 일베의 심각한 문제, 그걸 의식화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대 이걸 방치하고 외면한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상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진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틈틈이 현안에 있어서 이런 일베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베와의 전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MB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여기에 홀라당 낚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넷피셜 아니냐 할 수 있지만 MB 국정원의 심리 전단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정말 유치하고 조잡하지만 저는 이게 절대 우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머 코드 혹은 성적인 거, 아니면은 여러가지 그 인간의 그 심리 분석을 아예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에 완전히 그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저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퍼뜨렸고, 실제로 이게 아주 깊이 의식화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상황. 한마디로 저도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를 돌아봤을 때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알림이 황희도 채널로만으론 절대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온오프라인을 접목시켜가지고 이런저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찬찬히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틈틈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일베와의 전쟁, 여기에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여러가지 목소리들을 낼 예정이고, 또 뒤에서 여러가지 이런 플랜들을 짜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 틈틈이 때에 맞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리섭TV를 고소한 이유도 이 맥락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